안녕하세요. AI 트렌드 마스터의 엔젤이에요. 오늘은 좀 색다른 거 해볼게요. MBTI 검사 말고 평소 쓰던 AI한테 내 성향을 물어보는 방법이요. 생각보다 무섭게 정확하거든요. 여러분, MBTI 검사 몇 번씩 다시 해본 적 있죠? 할 때마다 결과가 살짝 바뀌는 거. 그거 여러분이 변덕쟁이라서가 절대 아니에요. 검사 그 자체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오늘은 16문항 검사 대신 평소에 쓰던 클로드한테 내 성향을 물어보는 법을 같이 해볼게요. 자기보고가 아니라 행동 기반이라 훨씬 정확합니다. 먼저 공감부터 가실게요. MBTI 검사, 분명 지난번엔 I였는데 이번엔 E로 나오고 친구는 또 며칠 만에 유형이 바뀌었다 그러고 이거 진짜 흔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 성격이 진짜 휙휙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검사가 답을 끌어내는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풀어드릴게요. 자, 검사지가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파티에서 에너지를 얻나요? 이 질문에 답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되고 싶은 나를 떠올리고 답해요. 그날 기분이 좋으면 외향적으로, 피곤하면 내향적으로 답이 막 흔들리는 거죠. 이걸 어려운 말로 자기보고의 편향이라고 해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래요. 결국 검사지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싶은지를 재는 거지, 내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결과가 매번 달라지는 게 당연하죠. 여기서 반전이에요. 여러분이 평소에 AI랑 나눈 대화 있잖아요. 거기엔 꾸밈 없는 진짜 내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떤 고민을 자주 들고 오는지,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지, 일을 벌일 때 한 우물만 파는지, 여러 개 동시에 버리는지, 사람을 먼저 챙기는지, 효율부터 따지는지, 이런 게 대화 속에 다 묻어 있거든요. 이건 내가 답한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그냥 새어나온 거예요. 의식도 못한 채 남긴 흔적이라 검사지가 절대 못 따라와요. 정리하면 이렇게 비교돼요. 검사지는 자기 보고예요. 내가 의식하고 고른 답이라 되고 싶은 나가 나와요. 반면에 AI 진단은 행동 기반 추론이에요. 내가 평소에 무심코 한 행동에서 패턴을 뽑아내니까 평소에 나가 나오는 거죠. 이 차이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클로드한테 물어본 MBTI가 16문항 검사보다 무섭게 정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AI 진단이 더 정확한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진짜로 클로드한테 내 MBTI를 물어보는 4단계를 같이 해볼게요. 방법은 딱 4단계예요. 스텝 1, 분석할 재료를 모으고요. 스텝 2, 제대로 된 진단 프롬프트를 던집니다. 스텝 3, 사축마다 근거를 받아요. 마지막 스텝 4, 반박하면서 검증해요. 어렵지 않아요. 핵심은 딱 2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근거 인용이랑 한계 인정. 이 2개만 강제하면 진단 퀄리티가 확 올라가요. 하나씩 보실게요. 스텝 1, 재료 모으기예요. 분석할 게 많을수록 정확해져요. 클로드나 GPT랑 나눈 대화, 특히 고민 상담했거나 뭔가 기획하면서 얘기한 거요. 그리고 내가 쓴 SNS 글, 블로그 글, 메모에 적어둔 생각들 있는 만큼 긁어오시면 돼요. 팁 하나 드릴게요. 클로드는 지난 대화를 검색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계정에서 오래 써오셨다면 따로 복붙 안 하고 우리가 나누어온 대화들 기반으로 분석해줘. 이 한 줄이면 끝나요. 진짜 편하죠. 스텝 2, 진단 프롬프트를 던집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냥 내 MBTI 뭐야? 이렇게 물으면 두루뭉술한 답이 나와요. 대신 규칙을 딱 정해서 시키면 정확도가 확 올라가요. 어떤 규칙이냐면 사축을 각각 판정하게 하고 축마다 근거를 인용하게 하고 한계까지 말하게 하는 거예요. 다음 화면에 복붙해서 쓸 수 있는 프롬프트 통째로 드릴게요. 자, 이게 복부총 프롬프트예요. 화면 보면서 그대로 쓰셔도 되고 캡처해 두셔도 돼요. 내용은 이래요. 너는 성격 유형 분석가다. 첫째, E, I, S, N, T, F, J, P 내 축을 각각 판정해라. 둘째, 축마다 내 실제 행동 근거를 한두 개씩 인용해서 설명해라. 추상적인 칭찬 말고 구체적인 행동 패턴으로. 셋째, 가장 확실한 축이랑 가장 애매한 축을 구분해라. 넷째, 최종 유형 하나랑 인접 가능 유형 하나를 제시해라. 다섯째, 마지막에 한계도 솔직히 말해라. 점쟁이처럼 단정하지 말고 근거 기반으로 차분하게. 이렇게요. 스텝 3, 사축마다 근거까지 받는 거예요. 좋은 진단은 결과만 툭 던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당신은 J예요 하면 안 되고, 당신은 G인데
왜냐면 대화에서 늘 계획을 먼저 세우고 마감을 정하는 패턴이 보였다. 이렇게 행동 근거를 같이 줘야 해요. EISNTFJP 내축 전부요. 만약 근거 없이 결과만 주면 그건 그냥 점쟁이랑 똑같아요. 꼭 근거도 같이 말해줘 하세요. 마지막 스텝 4 반박하고 검증하기예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결과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되물어보세요. 여기서 가장 애매하게 갈리는 축은 어디야? 내가 5호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갈려? 일할 때 말고 쉴 때 데이터는 부족하지 않아? 이렇게 물으면 AI가 자기 진단의 한계까지 다 보여줘요. 어디가 확실하고 어디가 흐릿한지 그걸 알아야 진짜 자기 이해예요. 그냥 결과 하나 받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여기까지 하면 꽤 정확한 내 성향 리포트가 나와요. 근데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점이 있어요. 솔직하게 짚고 갈게요. 이게 또 ATM 톤이잖아요. 첫째, MBTI 자체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도구는 아니에요. 진단서가 아니라 자기 이해용 프레임이에요. 둘째, AI가 본 나는 이라는 나에 치우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AI한테는 일이나 고민 얘기를 많이 하니까 쉴 때나 갈등 상황 데이터는 비어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셋째, 그래도요. 자가진단 검사보다는 행동 기반이라 훨씬 덜 이상화돼요. 이게 진짜 차별점이에요. 그러니까 점 보듯 맹신하지 말고 똑똑하게 쓰자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취업 준비나 이직할 때 내 강점이랑 일하는 스타일을 정리하는 데 좋아요. 자기소개서 쓸 때 진짜 도움돼요. 팀으로 일한다면 내가 협업할 때 어떤 성향인지 파악하는 데 쓸 수 있고요. 자기계발 측면에서는 나도 몰랐던 내 행동 패턴을 발견하는 거울이 돼요. 연애나 인간관계에서도 내 소통 방식을 이해하면 부딪히는 게 줄어들죠. 핵심은 진단서가 아니라 나를 비추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오늘 정리할게요. 평소 AI랑 한 대화를 재료로 모으고 규칙을 정한 프롬프트를 던지고 사축마다 근거를 받고 마지막에 반박하면서 검증한다. 이렇게 하면 16문항 검사보다 행동 기반이라 훨씬 정확한 내 성향이 나와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시고 결과가 예상이랑 맞았는지 댓글로 인증해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디자인 1도 몰라도 클릭하고 싶어지는 썸네일을 AI로 만드는 방법 가져올게요. 놓치기 싫으면 구독이랑 알림 꼭 켜두세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AI 트렌드 마스터의 엔젤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